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세법은 여러분들이 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론 요 축지계 특강이 있죠? 이론 총정리 요 마무리 특강인데 요 특강집을 요거를 2주에 걸쳐서 해야 돼. 이게 8시간짜리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걸 2주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그 10월 달에 마지막에 동영 3주 4주차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옵니다. 그래서 미리 배부하도록 할 거니까 미리 문제를 풀어오면 제가 해설 강의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는 뭐 집에서 풀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 옴새서 집에서 풀어보시고 동영 3주차 4주차는 공시세법은 이게 격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3주차 4주차는 문제를 풀어오면 동영 그 해설 강의만 제가 쭉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없고 여러분들 제대로 또 그 공부 못해서 쉬었던 분들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동영 사회 그 문제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달달 하시고 하시면은 그러면 세법은 무난히 그냥 완전 고득점은 이제 그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운에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만 보셔도. 그래서 9, 10월 동영 4주 160문제죠? 그렇잖아요. 4, 46, 160문제죠? 세법 16문제 출제되는데 10배 수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이거는 이제 이론하고 뭐 문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만이라도 잘 하시면 반복해서 보시고 하시면은 실전에서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1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시간에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미리 지금 보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하고 압축하고 또 헷갈리는 것들 표시 잘하고 그 다음에 또 OX 가로놓기 뭐 2개 중에 고르기 막 돼 있잖아요. 어디선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신없이 잘 체크하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1페이지부터 봅니다. 조세 총론 파트 1 조세 총론인데 먼저 1번 테마 물납과 분할납부죠. 이 물납과 분할납부는 시험에서 독립하게 물납과 분할납부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먼저 물납 비교를 보면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가요?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 물납은 물납 요건을 보니까 납부할세가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어떤 것으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 요건은 원래 이제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고 관리비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갈 수 있죠. 그래서 물납이고 요건 정확히 보시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에서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분할납부 비교 봅니다.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종부세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넘게 내는 분 제가 링크 해달라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없죠. 그래서 기준금액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분납기한을 보면 재산세 납부기한제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종부세 몇 개월? 6개월이요.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세는 2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대상 종류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분할납부 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고. 그래서 6개월 내. 분할납부 처리 기준을 보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그래서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이따가 문제는 또 나오지만 납부할세액이 4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150만 원. 납기내 250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400일 때 납부할세액이 그러면 최대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래요.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거기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재산세나 종부세 최대 분납가능 금액이 얼마다? 150만 원. 표현만 다르지.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둘 다 50% 이하 금액이요.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350. 1200이면 6배,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 배예요. 그래서 2000 이하, 2000 초과로 나눠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똑같아요. 납기내 최소 얼마 내고 1000 내고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2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200. 1400이면 400, 1600이면 6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2차 2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까지요.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2,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200, 3,600이면 1,800만 원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면 세목별 물납 분할 납부 비교인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물납 분할 납부 둘 다 안 돼요. 재산세는 물납 분할 납부 둘 다 됩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둘 다 가능한 세금 골라라 그러면 뭐? 재산세. 종부세는 양도세는 물납은 안 돼요. 뭐만 돼요? 분할 납부만 돼요. 그 다음에 상속세,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한 세금은 상속세고요. 증여세나 농어촌 특별세요?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허용 여부 알아두시고, 꽃표시 보면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거는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보면 예규에서 이제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는데 예규에서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재산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봅니다. 부가세는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이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죠. 한마디로. 그래서 부가세들은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식이다. 뭘 따라갑니까?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고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목적세, 교육세, 교통이나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뭐가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했었죠? 뉘집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 조세 총론에서 나오면 항상 뉘집자식입니까? 얘네 국세고,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고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항상 보면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죠.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또 그 다음에 찌찌 목적세고 또 보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요거 농어촌 특별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뉘집자식이냐 족보 항상 기억하면서요. 이 지방소득세요. 지루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게 지방소득세인데, 과세주체는 특광시군입니다. 도세가 아니죠.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세인데, 지루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다른 애들은 다 특광도인데, 자, 얘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입니다. 그래서 도세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독립세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득세에게 법인세에게 10%를 부과되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소득세에게 10%를 부과된다, 부가세 아닙니다. 이게 독립세라는 거.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게 지방소득세다 보니까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특이하게도 직권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고기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고 똑같이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X죠?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는데,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게 법인 지방소득세인데, 우리 법인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개인 지방소득세예요. 소득세 납세자가 내는 개인 지방소득세.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고, 미음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대부분 양도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소득세 만약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몇몇 특징 빼놓고는 그냥 소득세 지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과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구분해서 과세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분류과세 배웠잖아요. 우리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과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런 것도 배웠죠? 그런 것도 준용되고 등등. 또 소득세가 비과세돼요? 양도세가 비과세? 그럼 지방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웬만한 규정들은 대부분 다 준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비유법.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고. 시효법 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요. 양도소득 과세품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에다가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다 여태까지는 신고기한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얘도 신고 납부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된 것이 재작년에 만약에 4월 10일이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양도일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이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4월 10일이 부동산 양도일이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6월 30일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죠. 양도세는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똑같았었는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만약에 지방소득세다 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합니다. 2개월을 신고기한이 2개월을 더 주니까 언제요? 8월 31일이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이렇게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 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우리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예. 꼭 관할 지자체 장애에게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 여러분들이 자, 세금 계산했어요? 그럼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는 이 지방소득세를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원래 주소지 관할, 그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꼭 그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다른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더라도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한 거 납부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다른 데 꼭 관할 아니어도 다른 지자체장에게 신고해도 괜찮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신고기한 2개월 더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소득세 세율에 적용되는 세율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70%면 얘는 7%, 양도소득세가 50%면 얘는 5%,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면 얘는 0.6에서 4.5%까지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 계산이에요.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얼마?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 10만 원. 이렇게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세액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페이지로 가시면 독립세, 우리 본세, 독립세와 부가세인데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을 보시면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예요? 지방교육세부가 됩니다.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는 이제 납부할 세액의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농특세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납부할 세액이 이제 10% 부과되기도 하고 또 감면받은 게 있으면 또 감면세액이 20% 농특세 부과되기도 하고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냐? 지방교육세가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가 또 감면세액이 20% 부과되기도 하고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재진이.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20%, 재산세액이 20%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이 20%로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도 외우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이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꽃표시 보니까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면 좀 깊은 얘기인데 원래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잖아요. 근데 원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냐면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원래 취득세 부가세로서. 근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이런 구조예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취등록세 통합하면서 나온 조정세율인데 이 2%잖아요. 중과기준세율이. 그럼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2%에서 2% 빼면 0%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부가세로서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농특세만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나와요. 한번 봐놓고.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부가세예요?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나오면 틀리다는 거. 자, 그리고 4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30회 시험 때도 나왔고 가끔씩 이제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고르라고 나오죠. 그래서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럴 때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얘들 취득 시에 부동산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애들 보유세 3인방 세 가지 상식이고 그 다음에 양도시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요. 자, 이렇게 딱 틀을 잡고 동시부가 되는 애들이요. 자, 동시부가 되는 애들은 우리 이렇게 보세요.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취득시, 그 다음에 보유시, 양도시에서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세. 이렇게 틀을 딱 잡고 동시부과되는 세금들이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있죠?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있는데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죠?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취득, 보유, 양도, 보유시에도 부과돼가지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동네 이름엔 다 참견하고 도는 아저씨가 있었죠.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예요.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 지방소비세. 그래서 농부 아저씨가 취득과 양도 다 낍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 취득과 양도 다 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활동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5번 테마를 보시니까요. 가산세 봅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고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 요약 한번 봅니다.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서 이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들 있잖아요.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들.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가지고 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40. 무신고, 그냥 신고겠네,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20. 무신고 납부세액 20%고 과소신고했다? 1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아놓고, 이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화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가산세는 일일 0.02%, 10만 분의 25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되고요. 근데 지방세 보세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기간세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역시 납부지원가산세 0.02%예요. 근데 지방세는 납부지원가산세 한도가 있어요. 미납부, 과소납부한 금액의 최대 몇 프로?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세는 이런 금액으로 한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도는 없어요. 근데 국세는 금액으로 한도가 있고요. 자, 어떻든 간에 75% 한도 내에서 이렇게 0.02%입니다.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뭐 국세나 지방세나 그 가산세율이 같죠? 예, 근데 보통징수 또는 부가가세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보시면 국세, 종합부동산세처럼 원칙적으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원가산세요. 자,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종부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해서 고지서가 발부됐다.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로 자, 1일 10만 분의 25로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요? 5년까지 적용되고, 체납한 국세가 얼마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 이 납부지원가산세 체납한 국세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통징수할 때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났다. 재산세요.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죠. 그래서 일반 가산금 적용됩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체납세액의 3% 깔고.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국세나 지방세나 하루만 딱 지나도 3% 까는 건 똑같아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자, 국세 5년까지. 지방세 60개월이면 1년 12달러면 5년이죠? 예, 근데 하여튼 표현은 달라요. 60개월까지. 그 다음에 체납한 지방세 얼마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납부지원가산세 체납국세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요. 지방세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국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고지서 바꾸서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별로 0.02%인데, 그러면 0.02% 곱하기 30 하면 이게 30일 하면 이게 얼마라고요? 0.75%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같은 의미는 같습니다.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 0.75%고 월별로, 국세는 일별로 1일 0.02%로 적용됩니다. 결국은 같아요. 근데 이제 지방세는 납부기한 딱 지났어요. 지방세는 한 달까지는 일반 가산금,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이고, 국세는 3% 깔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0.02%씩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한 달까지는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지방세는 한 달까지는 3%만 깔고 그 다음에 뭐 붙는 게 없잖아요, 가산금이. 근데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0.02%씩, 1일 0.02%씩 붙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정교한 것은 지방세는 하루를 더 지났든 뭐 열흘을 지났든 그냥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무조건 하루를 지났든 열흘을 지났든 0.75%인데, 국세는 1일 0.02%니까 좀 더 정교한 건 있죠. 국세가 어떻든 간에 차이점 이렇게 비교합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지방교육세하고 그 표 아래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부가세들이잖아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할 때 이 지방교육세, 농특세요. 사람들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하면서 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만 신고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본세 신고 안 하면 당연히 부가세도 신고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본세에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또 지방교육세까지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지방교육세,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만 적용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또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부가세로서 농특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도 똑같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에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20만 원 붙었으면 그거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예?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 자, 가산세 20만 원 붙었어. 그럼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자동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지방세 중에서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어떤 신고 의무를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는 건 무조건 틀려요. 얘는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고 재산세는.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당연한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 3페이지 보시니까요. 3페이지 보니까 07번의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입니다.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도 뭐 시험에서 단골이죠. 이거는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지만 중간 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면세점이요. 과세 표준이 그러고 보니까 정신없이 우리가 또 공부했네. 자, 고개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여러분 면세점 과세 표준 금액이 있죠.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 금액을 말하는데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지 산출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출세이라는 것은 취득 가격, 취득세 과세 표준이 취득 가격인데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이잖아요.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고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딱 50만 원이면. 그 다음에 면세점 적용되는 거 더 있어요. 자, 말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주민세 중에서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둡니다. 주민세 보시면 이쪽에 다 지우개가 다 이쪽으로 가버렸네. 우리 보시면요,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소분 주민세요. 시군군의 사업소 분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이 사업소분 주민세 있죠. 얘는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이죠.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에서 또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시군군의 사업소 분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 종업원분 주민세 있죠. 종업원분 주민세는 요거는 이제 종업원 주민세는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역시 또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요? 330제곱미터. 한번 기억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월 평균 금액 1억 5천만 원이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뭐 눈여겨 파놓습니다. 얘네들도 면세점 적용돼요. 중요한 것은 물론 취득세지만 얘네들도 혹시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시험에서 한 번씩 눈여겨보고 갑니다. 소액징수면제 있죠?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금 세 가지는 상식처럼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요. 얘네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세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 세액이 2,000원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주의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있죠? 예, 최저한세 규정 적용되죠. 얘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부터 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없고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 그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밖의 등기 세율로 한다.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최저한세 규정이. 그럼 그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건당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즉 보세요 거기 OX.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OX 체크하는 거예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만약에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액 계산했더니 4,700원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이요. 그래서 원래 최저한세 규정의 그 법 규정도 등록면허세 세액이 그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으면 그밖의 등기세율로 한다. 이 규정도 알아두시고 의미도 알아둬야죠.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을 징수합니다. 6,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런 규정 없어요. 6,000원 무조건 받습니다. 세목별 비교를 보니까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들 면세점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가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어떤 애가 적용돼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어떤 수강생이 아니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나 세금 과세 안 내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틀려요. 아까 봤다시피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고 소액징수면제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이 미만일 때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1,000 몇백 원 받으려고 거기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기만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의 자체가 틀려요.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고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올해 어떻든 간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도 잘 보셔야 되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럴 때 성립식입니다. 취득세는 거기 두 개 중에 고르기예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예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지.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등기 등록한 후예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생략했고요. 소방분이요.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니까 어느 때요? 과세기준일인데 언제다? 6월 1일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이고 종부세도 똑같습니다. 과세기준일 언제다? 6월 1일이요. 그래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식이 같은 것끼리 짝져준 골라라. 그럼 얘네들 3인방 골라야죠? 예?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얘네들 납세무 성립식 똑같습니다. 주민세하고 비교해야죠.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개인분도 똑같아요. 과세기준일이 있는데 납세무 성립하는데 언제다? 7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하고 종업원분은 참고적으로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고 지방소비세는 안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납세무 성립하고요.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12월 31일이요.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할 때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죠. 그냥 소득세 물어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물어보면 달의 말일. 요거 기억합니다. 가산세를 보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잖아요.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신고 납부 하잖아요. 신고 납부 불성실해. 그럼 취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예요.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신고납부 불성실한 세금을 따라가요, 가산세. 근데 국세 가산세는 원래 복잡해요. 국세기본법 47조 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얘네들은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47조의 4, 1항 1호, 2호. 시험에는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국세기본법. 1호, 2호를 보세요. 1호, 2호는 어떤 거냐면 그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6% 그 가산, 납부전 가산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1호, 2호 나왔다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1일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1호, 2호 나왔다 그러면 1일. 예? 1일을 기억하고 1일마다 그날 1일. 포인트고. 그 다음에 디귿번 국세기본법 47조의 4 1항 3호. 3호는 이거는 뭐냐면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전 가산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 고지서란 말이 나와요.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다. 핵심은 보세요. 국세기본법 47조의 4 자 1항 1호 2호 나왔다 그럼 1일마다 1일 기억하고 1일. 그 다음에 3호 나왔다 그러면 납부고지서 나오고. 그래서 3호는 납부고지서, 1호, 2호는 1일. 요거 기억합니다. 1호, 2호는 납부고지 전에 납부전 가산세 1일 0.06% 이거니까 1일. 그 다음에 3호는 납부고지 후에 납부전 가산세니까 납부고지서, 3호는 납부고지서. 1호, 2호는 1호는 1일, 1일마다 1일. 요걸 기억하고요. 그 밖에 가산세, 가산할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가산할 똑같아요.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 4페이지 넘어갑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이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이래요.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 납세무 성립식이 언제요?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이겁니다.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하여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따라가고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부가는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60일이 경과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예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받고 납세무 확정입니다. 하여튼 소득세 같은 애들 뭐 소득 얻은 때다, 소득 지급하는 때다, 소득이 발생할 때다 막 이렇게 바꾸잖아요. 아니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런 것들.
자, 추상적 성립한 납세무는 이제 확정이 되는데 9번 납세무 확정입니다.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항상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양거래 1번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요. 과세입증과 세금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입증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보잖아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나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하니까 이럴 때요.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과세비용과 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비용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등.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는 어떤 거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 부가세일 때, 종농이 부가세일 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결정하는 때 확정. 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납세무 소멸 사유입니다. 먼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예요. 취소하면 처음 법률적인 한때로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쫙 없어지잖아요. 취소 소급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 사유인 거. 아닌 거, 헷갈리는 거, 부가 철회요. 고지서 보내는데 주소용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 고지서 보냈던 것을 다시 걷어들였다가 주소용업소 확인하면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 철회는 아닙니다. 소멸사유가.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 아니고. 납세자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자 사망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양가로 3번 봅니다. 제척기간 봅니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제척기간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죠. 이거 안 정해놓으면 뭐 30년 전, 20년 전 얘기 들먹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근데 중단과 정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제도 없고요. 우리 국세 제척기간이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년, 7년, 5년. 10년, 7년,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객거래. 국세에서 여객거래의 경우는 좀 기간이 길어야 더 15년, 10년, 7년이요. 여객거래의 경우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0년, 기타 7년. 그래서 15년, 10년, 7년. 리듬 타는 대로 쭉 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일반 국세 10년, 7년, 5년. 여객거래는 15년, 10년, 7년.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도 몇 년? 15년, 기타 10년. 그래서 리듬 타면서 외워봅니다. 다 같이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증여세 규정 따라하는데 어떻게 외웠다?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여러분이 외웁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여러분. 넘어가시면 지방세 제척기간이 나옵니다. 지방세 제척기간, 얘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10년, 7년, 5년인데 다만 거기 니은, 디귿, 리을번이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신고기한 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다만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몇 년? 10년. 무신고, 그냥 무신고는 7년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 요거 기억합니다. 요걸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세금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요.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이면 몇 년? 가로놓기 해야 되는데 5천만 원 미만?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국세는 금액에 따라서 5억 원 미만은 금액에 달라서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인 국세는 몇 년? 1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거.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은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렇게 세금 내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하는데 중단은 이런 거라고 했어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거 없어지고 처음부터 시효가 다 진행한다고 그랬죠? 다시 진행하고. 자, 그래서 중단 사유를 눈여겨봐둡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주로 세금 내는 액션이죠. 정지 사유예요. 정지는 무슨 기간 동안에만 주로 정지합니다. 이 정지 사유는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사행이 최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국외 체류기간, 하여튼 무슨 기간 동안에만 정지했다가 이건 이어 진행해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2년 더 진행하면 5년 완성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중단과 정지 사유, 특히 중단 사유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성립, 확정, 소멸을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건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